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클롭은 2013년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손흥민을 예의주시해왔다. 그를 영입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그는 결국 토트넘으로 향하였다. 그리고도 그를 주시해왔고 2021년 영입 프로젝트를 가동하려 했으나 토트넘이 극적으로 챔스에 진출하며 그마저도 무산되었다. 이제 대대적인 리빌딩 중인 리버풀에 새 힘을 불어넣어줄 검증된 공격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5명의 공격수가 있으나 제대로 된 몸값과 값어치를 한 공격수는 살라 이외에 없다. 다시금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에 도전하려는 리버풀에겐 검증된 월드클래스 공격수 영입이 필수이다. 클롭은 구단 이사회에 2023년 8월까지 토트넘의 손흥민을 영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핵심 멤버 맥알리스터와 걸출한 전천후 미드필더 소보슬러이까지 영입하며 1,591억 원을 사용하였다. 리버풀의 이적 시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빅사이닝이 있을 예정이다. 그중 하나도 손흥민이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의 보도로 리버풀 팬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뿐 아니라 데일리 밀없는 토트넘 스타 손흥민,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듀오인 주드 벨링엄, 오렐리엥, 추아메니 등 리버풀이 최근 수년간 놓친 6명을 살폈다며 리버풀이 잡지 못한 선수들 중 손흥민이 핵심이었을 알렸습니다. 최근 레알에 입단한 벨링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 추아메니 등을 먼저 소개한 신문은 이어 손흥민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지난 2015년 가을부터 리버풀 지휘봉을 잡은 위르겐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에서 일할 때부터 손흥민을 좋아했다는 일화도 곁들였습니다.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처음으로 계약을 시도했으나 손흥민이 바이엘 레버쿠젠에 합류했다는 밀어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클롭 감독이 KBS와 진행한 인터뷰를 소개하며 클롭은 은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손흥민과 계약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환상적이고 한국 축구의 상징이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단라는 클롭 감독의 찬사도 빼놓지 않고 소개했습니다. 손흥민과 클롭은 약속이나 한 듯 2015년 프리미어리그로 옮겼는데 팀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갔고 클롭은 브랜든 로저스의 뒤를 이어 리버풀을 맡았습니다. 또한 리버풀에서 뛰었던 호세 엘리케가 손흥민 영입을 촉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완벽한 스타일이라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영국 매체 HITC는 전 리버풀 스타 엘리케가 손흥민 특징을 말했다. 리버풀이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흥민이 합류한다면 이상적인 리버풀 공격 스타일이 될 거로 짐작했다고 알렸습니다. 리버풀 수비수 아놀드도 리버풀이 겨울에 영입했으면 좋을 것 같은 선수를 묻자 케빈 더 브라이너와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정말 뛰어나다. 스피드, 결정력, 침착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엘리케는 SNS에 아놀드가 손흥민과 더 브라이너가 리버풀에 필요한 선수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완벽하게 리버풀에 맞는 선수다. 손흥민은 3톱 어떤 위치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 최적의 포지션은 9번 공격수와 윙어다. 아놀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적극적으로 리버풀에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서는 손흥민은 2025년 계약기간 만료로 올해 여름이 이적하기에 가장 적기인 상황이다. 훌륭한 사업 수완을 가진 레비 회장이 그를 올 여름에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려 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1년 남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FA로 풀려 주급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구단 입장에서는 1년 뒤 FA가 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적 적기는 2년 남았을 때인 이번 여름이 가장 이상적인 판매 시기, 이적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등과의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사우디행 링크도 있었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한 이브닝 스탠다드는 런던을 연고로 하는 팀 위주로 보도하고 있고 첼시 관련 기사의 경우 70에서 80%까지 신뢰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버풀 링크라서 신뢰도가 높진 않으나 링크가 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클롭이 애정하던 손흥민 선수이고 리버풀의 공격수가 많이 있다고 한들 정말 미들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유로파를 진출하며 챔스 진출에는 실패하여 자존심이 많이 구겨진 리버풀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다시금 맨시티와 경쟁하며 리그 및 유럽 대항전에서의 건재함을 보여줘야 하는 절치절명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믿을 수 있는 검증된 공격수 영입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이 필요 없는 손흥민 선수이고 현재의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더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과연 클롭과 드디어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의 탈트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한편 손흥민은 100호 골 기념으로 구단 미디어와 인터뷰를 가졌던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 손흥민의 양발 사용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영국 현지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 웹에서는 손흥민은 100골 중 55골을 주발인 오른발로 41골을 약발인 왼발로 나머지 4골을 헤더로 넣었다. 거의 비율이 반반에 이를 만큼 고른 분포로 그의 양발 사용 능력을 알 수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손흥민은 오른발 자비가 맞나? 양발로 100호골 득점 장면처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칭찬 섞인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손흥민은 물론 나는 오른발 자비로 태어났다. 하지만 왼발 연습을 더 많이 한 것 같다. 가끔 훈련장에서 동료들이 야 흥민아, 너 약발인 왼발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말도 한다. 또 내가 왼발로 공을 잘못 찰 때면 오성 약발이네 라며 놀리곤 한다라고 전한 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성 약발이란 축구게임 능력치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특정 축구게임에서 양발 사용 능력이 별 0개부터 별 5개까지로 구현됩니다. 별 5개는 거의 양발의 구분 없이 플레이하는 선수들에게만 부여되는 능력치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이 약발인 왼발로 공을 찰 때 오성 약발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 말해 너의 양발 사용 능력은 최상급인데 그래도 왼발이 약발이기는 한 해를 농담처럼 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손흥민이 최고 강점 중 하나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야. 그는 어디서든 굉장한 슈팅을 날릴 수 있고 이로 인해 득점을 할 수 있는 클래스가 다른 선수라는 점을 잊어선 안 돼. 손흥민만큼 양발을 잘 쓰는 선수가 누가 있지? 등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